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개별 종목별로 좀 모멘텀 점검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종목별 대응 전략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볼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기아가 오늘도 양 매수 속에 베스트 30로 등장을 했는데 다만 장중에 더 강했고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HMM과 현대건설 등이 수급이 강했고요. 반면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 중인데도 넥스틸과 세아제강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대, 로템 역시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일지 오늘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내림세 보였고요. 일부 엔터주 강세 속에 오늘 YG 플러스 베스트 30로 등장했습니다. 자, 두 분은 좀 개별 종목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하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유한양행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초록 결과가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있었고 또 이제 수요일부터는 페어마켓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모멘텀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주가의 추이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번 주가의 조정이 나온 이후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나 HLB 최근에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한양행도 페어마켓에서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 주가의 상승 추이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결과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요번에 또 최신 기사를 보시면 또 치료가 된 내용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확실하게 또 오픈이 되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이죠. 4개의 또 데이터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데이터 내용이 좋게 나오면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하니까 금요일에는 좀 또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슈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박스권 상단만 뚫어준다면 다시 직전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한 30~40% 정도 상방이 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작은 종목군들이긴 하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명확하게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니까 이번에 좀 펀더가 바뀌는 기업 그리고 본업이 좀 탄탄한 기업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폐암 완전 관해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볼 수 있다. 특히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세방전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켓 배터리 브랜드로 좀 잘 알려진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연축전지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5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기존의 그 내연차에 좀 공급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를 좀 비롯해서 우리가 차량의 좀 스탑앤고 기능이라고 해서 주행 중에 일시적으로 좀 시동이 좀 꺼지거나 다시 시동이 좀 켜지는 그런 기능에 좀 탑재되고 있는 AGM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차에도 현재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종의 이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과 좀 연동돼서 오히려 AGM 이 고성능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출하량도 지속해서 좀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의 이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 견조한 성장 기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별도 기준에서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면서
그래도 견조한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 유지, 뭐 전기차 캐짐이 지속되는 그런 구간에서 자회사의 어떤 적자 전환 이슈들은 올해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전반적인 이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들이 좀 증가된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실적 개선의 기대감까지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권사의 이익 전망치도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 정도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OPM은 한 13%대로 좀 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9.5%대, 10%대를 좀 하회했던 이익 지표가 10%대 중반까지 좀 상회되는 그런 견조한 성장 기조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과 2월 달의 데이터를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좀 재차 증가했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고성능 HBM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과 지속적인 어떤 연동효과 관점에서는 앞으로 성장 기조 관점 또는 외형의 어떤 확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방전지는 오히려 지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방전지 살펴봤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와 관련해서도 고성능 축전지도 주목할 수 있고 이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하본부장님 유한양행 정리해 주시면요. 네, 펀더가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순히 임상에 대한 뭐 승인이 난다거나 결과값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이제 수익성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정말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합니다. 유한양행도 비슷한 이슈이기 때문에 펀더가 강해지는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가 강해진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변 대표님 세방전지는요? 네, 하이브리드 차종의 수요 확대를 지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종업종 대비해서 퍼가 한 5.8배 수준으로 좀 낮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캐증 구간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자회사의 실적 개선 포인트와 좀 맞물리는 외형가치 반영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지금 저평가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으니까요. 이 세방전지의 매력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본부장님 두 번째 어떤 걸까요? 네, YG 플러스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좀 증시가 사실은 조금 매매하시기에 많이 어려우셨을 장이거든요. 근데 뭐 YG 엔터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시장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YG 엔터에서의 이런 뭐 블랙핑크라든지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거기에 따른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최근에 YG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가 꽤 크게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8만 원까지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제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신규 아티스트 뭐 베이비몬스터 같은 이런 그룹들이 뭐 앨범 판매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글로벌적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MD 매출이라든지 또 음원 매출 같은 것들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금일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한령 해제와 연관되어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중일 뭐 장관급 회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3분기에 무비자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거 조금씩 뭔가 물밑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가 결국에는 촉진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앨범에 대한 공고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전반적인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가 됐었던 이런 엔터사들의 음반이나 음원 판매를 봤을 때 JYP가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나머지 쪽들은 굉장히 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판매하는 YG 플러스의 실적도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BTS라든지 이런 엔터의 전반적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주가의 상승 이후에 거의 한 2주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 또 보아오 포럼도 이제 아직 남았죠. 오늘부터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면 뭐 엔터주들은 뭐 기본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YG 플러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지금도 나쁘지 않은 엔터주 분위기에 중국발 훈풍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분위기가 좋아질 상황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세아제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3%의 네. 하락 마감 좀 했는데 이전 고가가 3월 6일 최근이었습니다. 21만 7,500억 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오히려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한 일정을 현재 좀 소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투매가 유발되는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관광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 대구경 그리고 중소구경을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한 기업이고요.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에 따라서 이번에 뭐 세아제강과도 좀 미팅 일정이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 있는 어떤 협력 방안이라든가 해당되는 성과 여부가 좀 주시되고 있는 포인트, 이 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좀 크게 웃돈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철강업의 경우에는 업황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업종의 어떤 수익, 이 부분은 뭐 북미 시장의 견조한 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미국향 에너지용 강판의 가격 상승 부분들, 이 부분은 제품 믹스와 좀 맞물리면서 마진율이 좀 상승했어요. 10%대에서 10%대 중반까지 마진율이 좀 증가했던 요인들이 이익기여 효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런 기조는 올해 환율의 이 상승 기조가 현재 좀 유지되고 있는 점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연속성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철강 부분에 관련된 관세 25% 부과가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작용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작년에 수출 기조를 봤을 때 관광업종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가장 많은 관광을 좀 공급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런 여하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쿼터 제한 해제와 좀 맞물리면서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담 요인들은 일부 리스크 요인들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공급 물량들이 작년 수출 기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에 대한 공급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석 관점에서는 굉장히 올해 이제 가시성 있는 성과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증의 모멘텀이 좀 기대될 수 있겠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미국 안에서 현재 세아스틸 USA라는 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연간 25만 톤 캐파를 미국에서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반적인 어떤 생산 캐파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세아제강의 어떤 증의가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는 두 번째 종목으로 세아제강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뭐 최근에 기세 좋았지만 또 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변 대표님, 세아제강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단기적인 어떤 부담감이 수급적인 어떤 투매를 좀 유발시켰는데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한 5,260억입니다. 지난해 연결 실적이 1조 8천억 원, 이익이 2천억 원인 때를 좀 감안해 보면 5천억이라는 시총이 과연 이게 비싸다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프로젝트가 점진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진다면 동사의 어떤 이 가격 안정화 부분 내지는 외형 가치를 적정하게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세아제강이었습니다. 본부장님, YG 플러스 들어볼게요. 네, 블랙핑크 및 이제 신규 아티스트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스트가 잘 되면 수익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자사에 이런 아티스트들이 잘 뛰어노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플러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본부장님,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배고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SPC3님 네. 입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가 정말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크보빵. 크보빵이 지금 매우 핫한 상황입니다. 사실 포켓몬빵이 나왔을 때도 이건 뭐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3일 만에 판매가 된 양이 더 많아요. 빵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게다가 CL 자체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마스코트 9개에다가 선수가 몇 명이죠? 한 215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좋은 거 뽑으려면은 적어도 한 세트는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220개는 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양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파먹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포켓몬빵일 때도 좀 귀엽고 좋았던, 예전에 포켓몬스터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 나이 때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들 모으려고
저조차도 열심히 사서 먹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야구 또 시즌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이벤트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주 소비층이 20에서 30대이니까 SNS 얼마나 하겠어요. 좋은 거 나오면 열심히 또 찍어서 올릴 거고, 이게 또 당근에서 경매식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네. 뭐 포켓몬빵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판매량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매출 비중이 이쪽으로 더 치솟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또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포켓몬빵 이후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캐릭터 빵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안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주가의 되돌림이 상당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래량도 엄청나게 좀 붙고 있고요. 이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한마디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SPC 삼립 크보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변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오늘 기아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과 기관의 2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가 좀 있었고요. 외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6거래일간의 수급 기조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부가 25%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멕시코의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아가 해당되는 어떤 수급 위축의 영향으로 좀 이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이 미국향 이 양산 물량들에 대한 공급 비중을 좀 감안해 보면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에 좀 공급하고 있는 전체 양산 대수의 한 3% 정도밖에 좀 되지 않고요. 미국의 이 완성차 3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25%에 관련된 공급 물량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기아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 관점에서에 대한 이점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1월과 2월에 전기차 도매 판매량이 좀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4% 증가로 좀 발표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들이 지금 한 4개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아직도 순수 전기차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것을 좀 알 수 있었고, 이런 기조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도의 셀토스 후속 모델을 좀 기점으로 해서 EV5 그리고 EV4의 신차 출시가 좀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된 판매량 기준에서는 올해 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올해 연간에서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도 계속해서 좀 부연되고 있고, 네.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5% 정도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1% 정도 감소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 다만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 증권사가 예측했던 실적 추정치가 일부 좀 낮아진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부합하거나 뭐 소폭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포인트는 아니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기조가 명확하게 좀 확정됐던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이 향후에 관세에 관련된 부가 조치가 좀 완화되거나 면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점진적인 수급의 반영 효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고,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기아의 독보적인 어떤 판매량들과 좀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이익 기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기아 살펴봤습니다. 앞서 세방전지에서도 잠깐 하이브리드 차량 이 수요 확대 기조를 좀 짚어주셨는데 역시 기아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둘 다 이번 주부터 탄력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이고, 유튜브 채팅에는 하필 크보빵 이야기하고 기아라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SPC 삼립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상방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빵 가격이 무려 1,900원입니다. 빵이 네. 1,900원. 네, 남는 장사인 걸로 보여지고요. 가격대가 사실 낮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고, 글쎄요, 3일 만에 이만큼 팔렸는데 더 안 팔릴까요? 저는 열심히 더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레어템이 나오면 뭐 빵 굉장히 많은 숫자를 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서로 열심히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좀 단기적으로는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추가적으로 이게 이슈몰이가 확실히 되고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공중파 방송에도 막 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잘 팔린다고. 그러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전에 포켓몬빵 연결됐을 때 슈팅이 나온 걸 보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1차 관문은 한 65,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5,000원 선 넘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야구 개막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SPC 삼립 크보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변 대표님 이번엔 기아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고가가 7.1%, 종가가 한 2.2%대 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상승폭을 좀 되돌린 점이 좀 아쉽지만 오늘 10만 원대 회복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당분간 시장의 잠재적인 어떤 수급의 위축 요인 또는 뭐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월, 2월 데이터에서 확인된 BEV, 순수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테슬라를 좀 제외한 모두 다 이 지역별 편차에서도 뭐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조가 3월에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기아차의 해외 공략 부분들 그리고 해외 판매량들과 좀 맞물리는 연동 효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관세 리스크는 오늘 현대차의 대규모 대미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기조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명확하게 이 관세를 좀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완화 전 충분히 좀 이뤄내지 않을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참 관세가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 그래도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아 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전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시세 좀 뚫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